이게 불과 24일이에요. 11만 4,300원. 정말 이때 잘 갔거든요. 이거를 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한 달도 안 된 놈들이 BW 딱 해놓는 거 보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10.7%까지도 떨어졌어요. 이거 되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캠은 뭐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수명을 연장시켜주기도 하고 전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온도를 또 향상시켜주는 혈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엔캠은 첨보와 같이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전해액의 국내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중국, 유럽, 미국, 한국 공급망 구축을 하고 있고요. 공급망 구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화학, CATL이 주요 고객사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2공장, 미국의 1, 2공장, 헝가리 총 4개의 공장을 건설 중이래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그래 얘네들 뭐 돈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캐파 같은 경우에는 연간 6.5만 톤이에요. 그리고 내년 말 같은 경우에는 11.5만 톤입니다. 거의 2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역시 25년도까지는 이 수치의 2배인 22.5만 톤까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무리한 증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만 봤었을 때는 전환사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만 보면은 그냥 우라가 터지긴 하죠, 일단은.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이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봤어요. 마이너스 63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이 좀 저조가 되었고 원자재가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영업이익이 안 나왔고 손실이 나왔다. 3분기에 일부 판가가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출의 고성장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43억 원,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4분기 때는 더욱더 이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생산 캐파 같은 경우에는 올해 74%고 내년에는 88%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 근데 내가 봤을 땐 양극재가 좀 더 핵심 소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어쨌든 뭐 글로벌 제조업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주요 2차전지 제조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캐파를 증설하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톤의 생산 규모에서 25년도까지는 22만 5천 톤까지 캐파를 증설할 것이다. 왜? 얘네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엔캠도 같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미국, 중국, 유럽, 한국 현지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여서 각국의 2차 전지 공장과 1시간 이내 접근성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엔캠이 좀 강요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엔캠의 강점이 뭐냐면은 주요 국가들의 공장이 있어서 이 공장에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액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운반할 때도 특수 냉장고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걸 수출을 한다. 만들고 나서부터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는 기간 동안 비용이 증가가 되고요. 유통기한이 짧아져요. 강점은 이거구나. 전액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도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엔캠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에 찍힌다. 또 다른 엔캠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이 당연히 나오겠죠. NPM,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공정에 사용되는 용매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리사이클링 사업이 필수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미국 공장에서 재활용 업체 선정이 되었어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공장 물량의 수주를 지금 추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리사이클을 통해서 여기 양극재 공정에 사용되는 이 용매재를 자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따로 수입을 할 필요 없어. 영업이익이 나갈 그런 비용들이 묻어지는 거죠. 판관비는 좀 내려가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월 29일 날
이제 상장되기 며칠 전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전액 사업의 핵심은 현지화와 원재료 내재화다. 아까 전에 했던 말들의 거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21기 반기 고객사별 매출 비중이 SK이노베이션 61%, LG에너지솔루션 25%, 기타가 14%로 매출이 나왔다. 반기니까요. 그리고 현재 6.5만 톤에서 요거는 이제 한국, 핀란드, 중국 여기가 좀 비슷해요. 그 6.5만 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2만 톤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8.5만 톤으로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액은 25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기간도 2에서 6개월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냉장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을 하고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전액 공장을 설립하는 중이고 이 전액 3사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액의 주 원료인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폴란드 현지에서 리튬이온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게 25년도까지 1만 5천 톤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첨가제 수요의 50%를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별로 3분기와 4분기에 큰 폭으로 판가가 인상이 될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2분기 때까지는 별로였지만 하반기 때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전액 생산 능력이 22.5만 톤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엔캠의 매출도 향후 연평균 27%의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된다 라고 전망을 해 주었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하나, 두 개, 이게 두 개 같이 나오는데 기업 탐방을 했다 라는 식의 리포트를 내놨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네, 캐파 증설하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20억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뭐 1389억 원이다. 회사를 소개해주는 내용을 해드렸고 6만 5천 톤의 생산 규모에서 25년도까지 22만 5천 톤으로 캐파가 증설되고 있다.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을 하여서 2차 전지 공장과 1시간 이내에 접근성을 확보를 했고 최단 납기가 가장 중요한 전해액에서 생산 효율화 및 글로벌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용매 및 리튬을 제조하는 중국 시다그룹과 JV 설립을 하고 있는 것, 이제 리사이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설립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전해액의 원료, 첨가제 및 생산까지 모든 전해액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할 것이다. 그러면은 규모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사는 단계적으로 계획과 전망되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적정 가치가 3조 원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주요 고객사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CATL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좀 커요. 60%, LG에너지솔루션이 30%, 그리고 CATL이 10%입니다.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증설을 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 생산량 추가 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증설 계획 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이 판가 조정이 9월에서 10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 4분기, 다음 분기부터는 가파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캠만 딱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전망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리포트였어요. 근데 유안타증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봐봐라. 21년도 3분기, 4분기, 내년도 1분기 때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22년도 2분기 때부터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전기차 판매 추이예요. 30년까지 유럽의 신차가 55%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신차의 100%가 전기차로 지금 전환될 것이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모든 신차가 100% 전기차가 될 것이다. GM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기차 다 지금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만을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올해 대비 50% 성장할 것이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시가총액 키 맞추기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엔캠이
현재 탑픽이다. 그래서 나는 엔캠을 추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100%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덜 갔을까를 봤는데 이번 달에 상장한 엔캠이 아직 못 가고 있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이렇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키 맞추기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엔캠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